를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몇 명의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가 모두 14명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후보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섰지만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는 1번에서 4번 후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자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잠시 후 TV 토론을 펼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 행사,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기본소득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TV 토론에 임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의원님 방금 전에 기침하시는 목소리가 나갔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네, 없으시죠? 네. 네. 잠시 뒤 밤 11시부터 중앙선관위 주간 비초청 대상 후보자 TV 토론이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열린 사자토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이 대선 기간 내내 좀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오준호 후보가 출마한 후 60일 동안에 대선 후보 관련된 기사 30만 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거대 양당에 대한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기사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도 사실 이제 11시에, 밤 11시에 배치된 것부터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켜볼 수 있는 시간대에 군소정당의 후보들 역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들에서 시청률을 이유로 좀 편성의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에 좀 너무 안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같은 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거든요. 이번 군소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토론에 그것도 한 10분 정도를 보장을 받고 기호 4번까지의 후보들은 3번에 걸쳐서 약 60분 정도의 1인당 시간을 보장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출발선이 다르고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단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일정상 이유로 TV 토론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김동연 후보 빼고는 다 참석하는 겁니까? 몇 명이 참석하는 건가요?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제 충청도 일정이 차라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이 경제부총리까지 하시긴 했지만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본인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당일인데요. 선거 토론의 당일인데 조원진 후보도 역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명의 후보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명의 후보가 토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후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 토론에 임하는 전략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토론이라기보다는 후보들 8명이 모여서 각자의 정견 발표를 하는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의 토론회라고 부르기 사실 좀 민망한 토론회인데요. 시간은 후보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공약을 혼자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번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안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진행되는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좀 차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선거법상으로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선거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론회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기회의 차이가 분명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정당에서는
국민분들 이제 체감하시겠지만 현수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부터 공보물이 각 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공보물의 페이지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정당이 그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00억에 가까운 수백억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요. 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오늘 그 TV 토론회에 출마하는 작은 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십억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이랑 전혀 다르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선거 보조금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 네. 이게 10% 이상 득표를 하면 50% 보전을 해주고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100% 보전을 해주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선거 보조금도 받고 선거로 지출한 비용은 보전도 받기 때문에 큰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당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 번 선거 치를 때마다 수백억의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오히려 돈이 남는 또 이런 제도가 과연 선거 공영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비용으로 네.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큰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500억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여가지고요. 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기탁금만 해도 3억이고 사실 공보물이랑 현수막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당원들의 특당비를 모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세 전략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현수막도 네. 많이 못 거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언론에 이제 관심을 크게 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채널이 큰 것도 아니고요. 또 동시에 이 돈이 많아서 온라인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혹은 TV 광고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의 기획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첫날에는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골든벨 퍼포먼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대안이 무엇인가? 정답은 기본소득이다라는 주제로 좀 기획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강남에서 또 유세를 했는데요. 오늘 구글 본사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눈에 띌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저희의 주장을 좀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획 유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의 방송이라거나 아니면 이 온라인 광고 등의 큰 비용을 지탱할 수 없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SNS 플랫폼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쓰시던 뭐 페이스북, 트위터뿐만 아니라 유튜브라거나 아니면 틱톡 뭐 이런 쇼츠 영상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자토론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가 이 사자토론에 끼지 못하는 것이 네. 너무 아쉽고 정말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저희가 5자 가상토론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4자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까지 포함한 5자 토론 가상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당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기본소득 매달 65만 원을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일단 공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당은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을 다음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부터 바로 6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 늘려나가서 2027
2027년까지 65만 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65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정부가 정하고 있는 1인 가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좀 정했습니다. 네. 이 1인 가구 생계급여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어떤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인데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 계획까지 이미 좀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후보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이제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 시민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네. 좀 신설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말정산 많이 하셨을 텐데 연말정산이 사실은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이 비과세 감면 제도들을 좀 정비하고, 그리고 시민의 삶, 그러니까 최저의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기존 복지 지출들을 조정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공유지분형 배당 등의 모델을 좀 발굴해서 장기적인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1번부터 4번 후보까지 임기 내에 300조, 380조, 후 400조까지 드는 공약들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후보들의 재원 마련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드는 공약에 재원 마련 방안을 제출한 후보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뿐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 의원님도 청년 세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런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올해 33, 딱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2030 청년 세대인데요. 네. 사실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젊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시기를 잘 지나가면 뭔가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시기에 겪는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키면 된다라는 방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미래 없음 혹은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굉장히 광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등등, 한국의 복지제도의 문제 등등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청년들만의 문제로서만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의 알겠습니다. 대책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본소득 같은 분명한 소득보장 정책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오준호 후보를 알릴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40대에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책을 썼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 전날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던 직장인이었던 오준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